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적은 가장 다정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바로 이 친구라는 이름의 적이 진짜 원수보다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70대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다소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인 박 사장이라는 친구가 4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보기에는 박 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최 선생님을 자네는 나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일세, 자네처럼 속 깊은 사람은 없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늘 원대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며 함께 부자가 될 꿈을 꾸게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면 답답했던 현실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수십 년간 그 말을 믿고 박 사장의 여러 사업에 자신의 퇴직금까지 빌려주며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그분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말려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4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식들을 나무랐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선생님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준 돈의 아주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40년 지기 친구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늘 칭찬하던 그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그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라며 오히려 서운함을 표했고 늘 자신만만하던 그는 사업이 다 그런 거지. 나도 어렵다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그 이후였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를 통해 박 사장이 뒤에서는 최 선생도 참 딱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그렇게 매달리잖아.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라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그날 돈뿐만 아니라 40년의 믿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세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곁에도 다정한 얼굴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박 사장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며 늘 무언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 바로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 같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배신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지혜는 바로 이런 순간,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지점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공자가 경계하라고 말한 첫 번째 해로운 친구는 바로 편벽한 사람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겉으로는 누구보다 사근사근하고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심이 없는, 즉 말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솜사탕과 같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먹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끈적한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상인과도 같아서 사교성이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에 맞는 말을 정확히 팔 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욕망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가장 듣고 싶은 순간에 정확히 속삭여줍니다. 만나면 온갖 좋은 말로 나를 칭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역시 최고야. 내 말이 다 맞아라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하는 깊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원 영색하는 사람 중에 어진이는 드물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여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 중에는 진실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공자는 이런 사람을 그토록 해롭다고 했을까요? 첫째,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사회적 지위일 수도, 혹은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지역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셨기에 주변에서는 늘 선생님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유독 싹싹하게 다가오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선생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후배가 참 마음에 들었고 이내 마음을 열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가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투자하시면 틀림없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이미 그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던 어르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후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투자는 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달콤한 미끼를 던져 사냥감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칭찬 뒤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차가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달콤한 독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 즉 공자가 말한 익자사무, 이로운 친구는 나의 성장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얼굴에 얼룩을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며 때로는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 앞에서는 때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벽한 친구는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언제나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나의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라며 무책임한 동조만 할 뿐입니다. 내가 무리한 계획을 세워도 역시 추진력이 대단해라며 부추기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의 달콤한 말은 나를 점점 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빼앗아가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런 친구 곁에 있으면 나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우물 안개구리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더 큰 실패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심 어린 충고인지 아니면 그저 듣기 좋은 아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말은 때로는 약처럼 쓰고 아프지만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말은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나의 이를 썩게 만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이들의 본성은 이럴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당신이 그의 달콤한 말에 화답하지 않거나 그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을 때입니다. 그들의 부탁에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네라고 말해 보십시오. 평소와 달리 갑자기 그들의 표정이 차가워지거나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며 서운함을 무기로 당신을 비난하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친절이 진심이 아닌 거래였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친구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친구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은빛 여행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공자가 경계하라고 말한 두 번째 해로운 친구는 바로 선유한 사람입니다. 선유란 앞에서는 부드럽고 유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며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절대 남과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고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격 좋다, 사람이 참 유순하다고 쉽게 믿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호수 같은 얼굴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관계를 뒤에서 조종하려는 음흉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싸울 용기는 없지만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은 누구보다 강한, 가장 비겁한 유형의 공격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대놓고 당신을 욕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자신의 평판만 깎아내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가끔 보면 너무 순진해서 남한테 사기당할까봐 내가 다 걱정이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그 친구는 어수룩하고 바보 같아서 판단력이 흐리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교묘하게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게 허술한 면이 있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나의 작은 실수를 부풀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친구가 마음은 착한데 일처리가 꼼꼼하지는 못하잖아라며 자신의 예지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나의 무능함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나의 기쁜 소식에는 겉으로 누구보다 기쁘게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운이 좋았을 뿐이지라며 나의 성공을 폄하하고 흠을 잡습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성, 즉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한결같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군자라 칭송했습니다. 그런 공자의 눈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선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소인배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친구가 원수보다 더 해로울까요? 첫째, 그들은 나의 평판을 조용히 좀먹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나를 비난하고 싸우는 적은 차라리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방어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내 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얼굴로 다정하게 다가와 내 등 뒤에 소리 없이 비수를 꽂는 친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고 결국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둘씩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독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샘물 전체가 썩어 아무도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교묘한 험담은 공동체의 신뢰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저 미소 뒤에는 무슨 생각이 숨어 있을까? 혹시 저 사람도 내 흉을 보고 다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모든 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본성은 이럴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가 당신 앞에서 다른 친구의 흉을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걱정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본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는 100% 당신의 흉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험담은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험담을 통해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보를 통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비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험담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당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의 표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 또한 언젠가 그 험담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서와 뒤에서 말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미묘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다른 친구의 험담을 즐겨한다면 그는 100% 다른 곳에서는 당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험담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아주 작은 비밀이나 고민을 슬쩍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입이 가볍고 신의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비밀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작은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위험한 인연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앞과 뒤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변호하고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공자가 경계하라고 말한 마지막 세 번째 해로운 친구는 바로 편령한 사람입니다. 편령이란 말재주만 교묘하게 발달하여 실제 행동이나 책임감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많아 보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막힘없이 자신의 의견을 펼칩니다. 말솜씨가 좋아서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사교성이 좋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말에 성찬이 끝나고 실제 행동을 지켜보면 우리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공허한 소음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써 세상을 구하고 말로써 관계를 만들며 말로써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들의 세계에는 행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화려한 말의 궁전은 결국 작은 비바람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말로 천냥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로 천냥 빚을 만듭니다. 그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걱정 마. 그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다음에는 내가 꼭 밥 한번 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고 그들이 해결해 주겠다던 문제는 결국 나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혹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임시 반편일 뿐입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 물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그들은 비판은 날카롭게 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전문가인 것처럼 비판하고 분석합니다. 나라가 잘못된 이유, 사회가 썩은 이유, 심지어 친구의 자식 교육 문제까지. 그들의 분석은 언뜻 들으면 매우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입을 닫아버리거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뽐내기 위한 갓산 비판일 뿐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 땀 흘리며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비평가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언행일치, 즉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자 하나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런 공자의 눈에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편령한 사람이야말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귀한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그들의 무책임함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보다 말없이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들의 본성은 이럴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의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해로운 친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자의 지혜는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지혜롭게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에게는 그의 칭찬에 들뜨지 말고 대신 아주 작은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를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나? 그가 만약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당신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라면 온갖 핑계를 대며 그 부탁을 정중하게 혹은 교묘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그 작은 부탁 하나에 대한 그의 반응이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겉과 속이 다른 친구를 대할 때는 그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에게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의 험담에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한 미소로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나는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가장 품격 있는 거절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친구에게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한 작은 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지, 그가 말로만 걱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 때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와주는 사람인지, 그의 지난 시간들이 그의 말의 진실성을 남김없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작은 거절에 대한 그의 반응. 둘째, 자리에 없는 타인에 대한 그의 언어. 셋째, 약속을 이행하는 그의 행동. 이 세 가지 거울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해로운 인연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만 번지르르하고 진심이 없는 친구. 둘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친구. 셋째, 말재주만 좋고 행동과 책임감이 없는 친구.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공자의 눈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고 기운을 빼앗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의 친구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더 좋은 인연들로 채우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정리입니다. 낡고 해로운 물건을 버려야 그 자리에 새롭고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곁이 부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귀한 인연들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은빛 여행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